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튀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앤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앤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앤이지 또는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일이 대선일입니다. 투표는 왜 하는 걸까요? 국내 권리, 민주주의, 민의, 심판, 여러 단어로 수많은 버전의 답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왜 투표하십니까? 민주주의, 주권 다 맞는 말이죠. 제 이유는 좀 덜 거창합니다. 저는 일상 중 겪는 고충에 밑바닥에 정치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된 어느 날부터 저를 위해서 투표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중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주택, 출산, 양육, 질병, 부양, 노년, 그리고 세계관. 이 중 정치와 관련 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일상적 스트레스의 근본에 정치가 있고 그 정치로 인한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 그 노력이 바로 투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투표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저희가 이 후보자들이 한 멘트들, 발언들 중심으로 지금 2주째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네. 내일은 유세가 안 되죠. 네,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네, 유세는 안 되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선거 동료, 예, 이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투표 완료까지. 네, 인증샷 같은 경우에도 네. 특정 기표를 의미하는 것도 이번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엄지도 가능하고, 예. 부위도 가능하고. 예전에는 기호를 의미하는 손가락 안 된다고. 참 웃긴. 네, 그 앞에서 V하고 찍었다가 문제돼서 삭제하고 그랬던 해프닝들이 꽤 참 있었습니다. 웃긴 규정이 많아요. 이 선거 관련한 규정에는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이상한 규칙들 많은데, 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말 동안 후보들이 어딜 갖고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를 보면 후보들이 판단하는 판세도 드러나죠. 예. 자, 1번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어제 광주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세 번째 갔습니다. 선거 유세에는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요.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에 정권 교체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양강구도 무너진 지 오래됐죠? 확실한 정권 교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꿈, 동서화합의 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 문재인이 해냈다.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네. 호남이 그동안 이제 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제 전략 투표로 아주 호남 유명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야권에서 있기 때문에 전략 투표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예. 자, 그래서 호남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주말에 호남에 가서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달라.
예, 그런 메시지를 1번 후보는 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2번 후보는 어디 갔나요? 네, 홍 후보는 어제 경남 창원 찾았습니다. 이미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일은 친북 좌파를 심판하는 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도 얼라라고 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도 지금 그 광주에서만 뛰댕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토론해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어제는 광주에서 울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그래서 광주에서 안철수가 막 열심히 표를 반만 묵어주면 나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영남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확 몰려들면 내가 이제 청와대 가는 겁니다. 네, 이번 후보의 메시지는 언제나 자극적이고 간단해요. 네, 네. 지역주의를 지금 또 건드리고 있죠. 이건 뭐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던 이제 보수 보트피플은 돌아와라 이 메시지고, 예. 문재인 후보와는 캠프의 표현에 따르면 신양강 구도가 이미 형성됐다. 예.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당일은 자신이 예. 당선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7일날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었거든요. 예. 선거 전략이 또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예, 막판에 당연한 전략이고요. 예, 일관되게 해왔던 전략을 주말에도 예, 구사했습니다. 자, 3번 후보는 어제 어딜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서울에서 뚜벅이 유세 이어갔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도 모든 여론조사를 뒤집어질 거다라면서 자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 2번 택하시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3번 제가 당선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정당들이 모두 다 바뀝니다. 빅뱅이 일어납니다. 정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소위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여론조사 수치상 이제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3번 후보 지지자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여론조사에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네, 과거의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한 거죠. 네. 실제로 지난 총선 때는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 수치상 국민의당이 그렇게 선전할 줄 몰랐죠. 예,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뚜벅이 유세가 상당히 효과적인, 뭐랄까요, 효과적인 유세 전략인데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유권자, 자신의 지지층에게 사실은 다시, 대역정극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올라와 있다. 이걸 어필할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되니까요. 예. 그게 관건이 겠죠, 남아있는. 자, 그리고 4번 후보, 유승민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이 생각보다 높게 득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표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면서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말합니다. 정권은 교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진정 꿈꾸고 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막말과 욕설로 보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더 언급하기도 민망합니다. 며칠 전부터 유승민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뒤에 서 계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기적의 역전 만루운을 쳐내겠습니다. 네. 이제 대구를 찾았군요. 네. 대구를 찾아서 역시 이제 깜깜의 기간 직전까지는 여론조사 수치가 사실은 4위, 5위 정도. 주로 5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최근 막판 깜깜 직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깜깜의 기간 동안 치고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바른정당 입장에선 그 사이 변수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일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전 투표 직전에 큰 변수가 두 개가 있었죠. 대규모 탈당. 근데 대규모 탈당은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제 역풍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전 투표 첫날이었던가요? 그 딸 성희롱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연속으로 두 개. 더군다나 사전 투표하기 직전과 사전 투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사전 투표 최대 수혜자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유담 씨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을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유승민 후보가 저희 방송에 안 나오셨는데 이제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평가할 때 한번 다시 등장할 얘기긴 하겠지만 지금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분석을 보면은 20, 30대의 중도 성향,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연성 지지자들 군에서 많이 이동을 한 걸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대로 서울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만나고 적극적으로 호소했다면 양상이 좀 많이 초반부터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한마디로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낼 수 있으니 소신투표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5번 후보 어딜 가셨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 어제 충청도 찾았습니다. 심 후보도 사표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또한 1타 3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깜깜이 기간 직전에 잡은 컨셉이죠. 네, 1타 3표.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최종 지지율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홍준표 2등 되는 거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대항로를 바꾸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저 심상정이 몇 %를 받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정부 심상정이 홍준표를 꺾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계속 밀고 있는 막판에 본인과 문재인 후보 양강구도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표를 주면 홍준표 후보를 잡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견인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를 대체하겠다. 예. 1타 3. 1표 3타? 네, 1표 3타. 예, 예. 1타 3표라고 1타 3표. 합니다. 한 표 찍으면 3표의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소신 투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유승민 후보하고는 전략이 마찬가지인 거죠. 예. 유승민 후보도 안 될 후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보수의 미래에 투표해달라는 것이고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었죠. 예. 미래에 투표해달라. 특히 깜깜이 기간 동안 과거 경우 보면 진보정당의 후보가 깜깜이 기간 동안 반성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4번, 5번의 전략은 사실상 같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짚어볼만한 뉴스가 있나요? 네. 네,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또 이 친박계 당원권 정지했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 징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네,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을 실제 미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깜깜이 기간이라. 하지만 미칠 만한 사건이라 뉴스로 잠깐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모든 표를 다 모으겠다는 거죠. 예. 친박, 비박 할 거 없이 후보 본인의 표현하면 짝대기라도 대선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만 여기서 이정현 전 대표는 유일하게 배제됐어요. 스스로 복당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복당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락은 갔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정현 전 대표 대선 이후에 한번 저희가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굉장히 다시 등장할 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후한 또는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2달 가까이 등장할 시점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등장하지 않네요. 네,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자, 그리고 프랑스 대선하고 우리하고 이제 시기가 거의 같아져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개표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 6시 한 4, 50분 정도까지 봤을 때, 한 60몇 % 정도 마크롱 후보가 득표하고 있었고, 소위 이제 그 미국에만 러스트벨트가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소위 러스트벨트, 과거에 잘 나갔다가 직으로 잘 나갔다가 이제는 이제 노동자들 다 떠나고 빈도시가 된 소위 러스트벨트에서 이겨서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프랑스에도 있거든요. 예, 북동부 지역에. 그 지역에서 숨어있던 샤이 르펜이 나타나서 역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결과는 마크롱 후보가. 네,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이겼고요. 사실상, 조사요. 예, 네.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예. 만약에 르펜 후보가 됐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전 세계가. 예. 우리나라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교민으로 가 계신 분들 중에 유학생활 하다가 거기 그냥 눌러 앉았는데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거기 프랑스 관대한 편인데 교민들이 르펜이 됐으면 교민사회가 아마 다른 나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예. 이야기는 우리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도 되겠어요? 뒤에 또 한 분이 계셔서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미니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를 하나 해서 깜깜이 기간이라 저희가 후보별 지지율 조사를 발표할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대선과 관련된 재밌는 여론조사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조사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재밌는 조사를 하셨는데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난 토요일 6일에 투표율 당일 개표 방송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우선,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자, 어떤 음식이 1위를 했습니까? 예, 여러 음식 중에 치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유권자 전체, 웃지 마시고요. 네, 유권자 전체에서 34.7%가 치킨을 먹으면서 개표 방송을 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위 음식이 뭡니까?
네, 이어서 족발이 9.2%로 2위가 나왔고요. 삼겹살이 8.4%로 조금 낮았습니다.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쌈, 탕수육, 떡볶이, 순대, 어묵 순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기타가 17.5%가 나왔는데요. 예. 사실 여기 청취자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인데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 이것들은 기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선과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후보별, 캠프별 이런 거 해봤어요? 예. 네, 대선 후보별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재밌는 게가 예. 모든 대선 후보, 거의 모든 대선 후보 지지자들에서 치킨으로 개표 방송을 보겠다는 것이 많았는데 조원진 후보 지지자들은 삼겹살이 50.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역시 치킨이 22.1%, 삼겹살이 12.2%로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가 타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념 지형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가 예, 그건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예, 심상정 후보 지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족발이 21.8%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보 성향 집권자들은 족발 쪽으로 아니 치킨이 가장 1위인 거는 다 똑같은데 2위 음식이 달라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나 유승민 후보 또한 치킨이 각각 44.2, 45.8%로 1위로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치킨 선호도를 보면 보수는 21.0%, 그리고 중도는 39.7%, 진보는 44.7% 해서 보수에서 진보로 갈수록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졌고요. 반면 보수층에서는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조원진 후보 지지자들에서는 삼겹살이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1위. 홍 후보 지지자들도 상대적으로 삼겹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네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치킨과 어울리는 것은 맥주고 삼겹살과 어울리는 것은 소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주와 맥주에 대한 선호 이런 것과 연관시켜 보면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연관 관계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네. 재밌습니다. 네. 판세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예. 네, 저희들이 언론사례로 조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긴 한데 공직선거법에 이제 위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표검진 마지막 날에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판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이 정도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의견이 갈릴 만큼 여론조사 수치가 유의미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네. 어느 후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유의미하게 움직인다. 의견이 다릅니다. 네네. 이것도 조사기획 얘기해야 되나요? 조사 개요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뭐 선거라든지 뭐 후보 이름이 들어가면은 뭐 선거 여론조사에 된다는 말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월 6일 토요일에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뢰했어요.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역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8.2%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수정 조사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너무 웃긴 문자가 나와가지고 공장장의 팬인데 저희 신랑이 저희 공장장을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린다며 제 얼굴이 들어간 자체 티셔츠를 입고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같이 여행을 갔던 친정엄마가 왜 IS 얼굴 나오는 옷을 입고 다니냐며 사람들 너무하네 정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자, 뉴스공장만의 특화 아이템입니다. 비니 토론. 오늘은 마지막 오자 토론입니다. 내일 대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씩 나오셨던 극당의 선수들 중에 에이스만 다시 모였습니다. 자. 그분들 나왔으면 그분들도 에이스를 해주시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선대위 전략본부 부부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용기입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신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 나오셨고요.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 기약 전략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신불리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렵긴 해요. 호칭이 너무 어려워요. 네. 못 외우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예, 빙이니까 제인, 홍반장 찰스 등등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1번부터 쭉 각 당의 현재 바라보는 마지막 판세에 대한 이야기, 수치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진결받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마지막 판세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당, 지금 전략적으로 저 당을 공략해야 되겠다 싶은 한 당을 시작해서 포탄을 던져주시고, 두 분 사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2번에게 기획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아마 2부가 끝나고, 그리고 3부에 가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로 난투극을 벌이는 것으로. 사태질과 함께. 자,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오자 하다가 2부에 나는 그런데 3부에 가면은 청취자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진짜로 사태질이 등장합니다. 흥분해서. 자, 그러면 공통 질문입니다. 각 캠프에서 판단하는 깜깜이 기간이니까 막 던지겠죠? 어차피 수치를 확인 안 되니까. 각 캠프의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상대 공략. 자, 1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인입니다. 저희는 저희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갤럽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6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확립된 이론인데요.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갖고 만든 얘기입니다. 갤럽의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D-6일부터 공표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도 결과가 뒤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갤럽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마지막 여론조사들 일제히 언론사 발표한 것을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갤럽의 공식에 따라 저희가 1등 할 거라고 저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요.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다만 2, 3위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략할 데가 없나요, 이제? 아니, 무슨 판세를 좀 보시고. 판세부터, 네, 좋습니다. 판세부터 한번 돌죠. 네, 2번 스트롱맨입니다. 스트롱맨으로. 네. 지금 스트롱맨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추세상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지지난주에요? 예, 지지난주에. 근데 여론조사 다 발표될 때였어요. 그러면 발표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일부. 그리고. 지난주에 실버 크로스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어제 지난 거 말고 그 전 주말에. 그리고 이번 어제까지의 3일 연휴 주말 중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미.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다. 근데 이게 저희도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NHK에서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조차도 언론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신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캠프에서의 예, 판세는 어떻습니까? 잘 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좀 주춤했던 거 사실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전개를 마련해서 여러 후보들 중에 단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국민들이 많이 더 지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주, 어제죠? 어제 일요일, 그제 토요일. 이 주말 중에도 아마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갤럽 공식, 맞습니다. 갤럽 공식, 갤럽이 잘 맞춥니다. 맞히는데 그때의 대선은 주로 양당 체제에 있었던 대선에서만 유효했던 거고 지금 같은 3당, 4당 체제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총선에 3당 체제 만들 때 갤럽도 틀렸죠. 그 공식이 아마도 이번 대선도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갤럽의 공식에는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YSDJ, JP까지 나왔을 때도 포함됩니다. 네. 양자 대결은 아니에요. 예. 싸움 사태전 좀 다 해주시죠. 같은 팩트 체크를. 자, 4번. 예. 네, 승민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의 투표 관행, 선거 문법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이 이제까지는 맞췄는지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는 별로 못 맞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트롱맨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직접 제대로 안 읽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일단
국내 주제도 아니고 홍콩 주제하는 기자가 쓴 건데 내용을 보면 보수의 대결집, 중도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 전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고, 예, 지금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유승민 효과에는 일단 샤이 부끄러웠던 보수가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라우드 보수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과거 같으면은 투표를 안 했을 이런 젊은 계층 무당층이 보수에는 낡고 부패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거 신규 보수로 유입된 층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 2당 몰아주는 그런 투표 아니고 소신 투표하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전 투표율이 늘어났고, 그게 유승민 효과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제 가장 늦게 늦바람 불기 시작한 유승민 바람이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9회 말 투아웃의 4번 타자 유승민 후보가 아주 시원한 끝내기 장외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도 골든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다른 당들도 이미 아까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요 지금 실버크로스, 골든크로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방에, 그냥 마지막에. 시원한 끝내기 예. 역전 홈런 날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불립니다.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골든크로스는 뻥크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 20% 봅니다. 20% 많이 네, 보시죠. 최대 너무 많이 20%까지 보는데, 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골든크로스를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대 측 진영의 표가 훨씬 더 결집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힘내라 신불리.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 교체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가 사표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표 한 표가 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아가지고 이 정권 교체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골든크로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촛불크로스다. 촛불 개혁의 민심을 그대로 담는 그런 어떤 역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상정의 홍준표를 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 청산의 마지막 마무리는 정의당 신불리가 스트롱맨을 잡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고,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변은 딱 그거 하나 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약간 모자랍니다.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신불리 참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놔두시지 말고 내일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고 차기 정부의 개혁성을 확고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신불리에게 던져주십시오. 굳세라 신불리. 이해가 이렇게 복잡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지금 한 군반 지역에서 판세는 틀렸고 실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제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네,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의 공방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저도 신불리. 그 스트롱맨이 못 기다리시네,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 막말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잠깐만요. 팔아넘길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는 거죠. 네, 말아서.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돌돌마리로. 예.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예.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그 엮은 거죠, 같이. 예, 지금은 예를 들어 예, 예. 이번에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게 예, 있으면 그럼 저는 던지는 다른 거죠.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예. 자, 친북 좌파. 예. 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주제로 하신다고요? 다른 예. 주제로. 야, 역시 골든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골든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 종북 좌파 이런 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전횡,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자, 정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예. 예. 지금 자유민주주의 잠깐만요. 아니, 읽어보신 것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마무리하고요. 제가 읽은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국민들 중에는 맞아. 진짜 잘못하면 저런 급속한 북한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알겠습니다. 제인입니다. 많은데 지지율이 그겁니까?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진짜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게 헌법이죠. 그죠? 헌법을 누가 유린했습니까? 어느 당이 유린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을 헌법을 들어보세요. 3조에 가서 존재하는 사태질이 벌어지겠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국회에서 234명이 표결을 아마 우리 조영기 의원님도 탄핵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헌재에서 헌법상 비밀을 얘기 들어보세요. 비밀을 제 얘기예요.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판결했어요. 헌법 위반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서화시킨 게 우리 헌법인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그 당에 있으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충분한 반성을 하든지 최소한 친박에 대해서는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다 사면해줬잖아요. 다 복구시켜줬잖아요. 그래놓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질문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성면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가치 중에 일부를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승복 안 하는데요. 이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적폐로 보고 그 모든 게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이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4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뭘 한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죠. 뭘 한 게 있어요. 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그 부분 얘기하자면 지금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먼저 좋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친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친박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했고 저희가 나름 반성도 현실적으로 그것도 법치주의 내에서의 반성과 징계 아니겠어요? 당원 당규라는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민중혁명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시키는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뜻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힘을 합쳐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유권자 내지는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100%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두 분의 후보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후보분들 이거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건 기억했다가 3부에서 이어주시고 자 2번 후보 공격 들어가 주십시오. 자,
저 이제 그 제인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 통합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 그 제인 쪽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이 네이밍 하는데 아주 이름 붙이는 데는 정말로 훌륭한 재주가 있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냥 괜히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기를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는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극우 보수라고 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나치즘, 파시즘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적인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게 참여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공격이 너무 짧아. 너무 깁니다. 아니, 광화문에 뭘 만들겠다. 이게 민중민주주의 광장의 힘으로, 저희 문재인 제인이 그랬어요. 촛불의 힘으로 청산하겠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형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공격은 지금 몰아서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주제에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 통합정부론이라는 게 애초에는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없던 말이었어요. 그 말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대통합 나오면서 급조된 말이죠. 진위가 의문스럽다. 또 그 전에 나왔단 말이 그거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연정론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연정론 한단 말은 각 정당 간에 뭐 어떻게 뭐 국회라든지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뜻을 모으겠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폐기한 거예요. 연정론을 폐기하고 통합정부로 나오면서 국무총리 책임제, 장관 책임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 아닌지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뭔지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후보에 대해서 예. 한꺼번에. 예. 우선 1번 후보에 대한 겁니까? 2번 후보는 나중에 하고. 예, 1번 후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보수 괴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괴멸되어야 할 보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 보수 중에 자유한국당식 이 보수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는 게 보수의 혁신이고 그 보수의 혁신을 바탕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 정치가 바로 서는 거지.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그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패한 보수를 바탕으로 한 보수 결집을 하게 되면 저는 제2의 또 다른 탄핵 사태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개멸을 얘기하려면 오해를 유발하지 마시고 특정 보수 세력을 찝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그 특혜 채용 사건에 관해서 너무 그 명쾌한 해명을 안 하고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아들, 딸, 친인척 나와서 다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심지어는 안희정 후보 아들까지 와서 돕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 안 하고 안 나타나고 선거 지원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뭐냐면 고마해라. 이미 다 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좀 그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하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변은 3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30초 내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 제인에게는 이 사표론 어저께까지도 계속 지금 우상호 선대위원장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권자의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죽음표다, 불필요한 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또 할게요.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자빙이 토론. 안 일어났네. 오자빙이 토론. 3부에서